네,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 코나입니다. 시승 행사에 왔는데요. 편집장님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좀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시승차를 다 전륜구동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차가 얼마나 효율성이 좋은 차인지 한번 느껴봐라 의미에서 이렇게 전륜구동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가깝게도 오늘 날씨가 한 영하 10도 정도 됩니다. 기상 상황이 연비를 찍기에는 정말 가장 최악의 날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효율성 있는 자동차인지, 또 살만한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3명까지 타면 그건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RPM을 낮게 쓰다가 시동 꺼짐 이슈도 있다는데 정말 다양한 색상들의 차가 있거든요. 먼저 어떤 색상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에코트로닉 그레이펄이라고 하는 색깔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G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는 이제 저희가 타고 온 차 어비스 블랙펄이라는 검정색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이라는 컬러고요. 뭔가 어두침침한 빨간색이라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코나에서 가장 밀고 있는 색깔이죠. 이게 초록색인가? 약간 묘한 국방색 같은 연두색 컬러, 요게 미라지 그린이라고 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요 색깔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물릴 것 같은 그런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거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이라는 컬러도 있습니다. 뭔가 파스텔 톤 같은 그 묘한 회색 있잖아요. 레이싱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틀라스 화이트라는 색깔인데요, 소카 이런데 너무 많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얀색인데, 하얀색 너무 잘 어울리지만 내가 이 차를 소유하실 분들은 하얀색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옆에는 이 논란의 컬러, GV60에 들어갔던 컬러잖아요. 이거 무슨 레이싱카도 아니고 이런 형광색을 쓰냐라고 하는 네오테릭 옐로우라고 해요. 옐로우? 이게 노란색이구나. 아무튼 존재감은 어마어마한데, 저는 조금 이 색깔은 사실 우리 BMW M3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과격한 차량들에 적용되는 그런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코나에 들어오니까 또 아주 묘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외관 디자인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이번 코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페이스리프트 됐던 그 코나에 비해서 너무너무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예쁘고요. 그리고 매끈하게 쉐리된 거, 요거 약간 그 벨루가? 벨루가 같이 이렇게 뭉툭하게 확 매끈하게 떨어지니까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전 당연히 이렇게 뚝뚝 퍼팅라인 끊겨서 처리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그랜저에 들어가는 요 램프를 넣어줄 줄이야. 정말 감동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삼각형 디테일들은 굳이 넣었어야 되나? 전면에서 저 삼각형이 정말 예쁘게 보이십니까? 그냥 매끈한 차로 쫙 놔뒀으면 더 깔끔했을 것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코나는 전기차부터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디자인하고 그 파생 모델로 내연기관 모델을 만들었다 보니까 굳이 넣었어야 되나 하는 디테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차는 1.6 터보 내연기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릴이 있나 없나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릴 같은 건 소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디자인 과격하죠? 싹싹싹 이렇게 번개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과격하고 다이내믹해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 신형 투싼이라든지 옆에 철판을 이렇게 접는 것들 많이 했잖아요. 요즘 오너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괜히 과격하게 나와가지고 좀 차가 물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도 한번 말해주세요. 그리고 옛날 1세대 코나부터의 특징, 이 클래딩이 아주 두껍고 갑옷의 느낌을 주도록, 이런 것도 1세대 코나에서부터 이어오는 헤리티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헤드램프가 근데 이 클래딩에 묶여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사고 많이 나는 부분인데 수리하려고 하면은 가격 많이 나갈 텐데, 그런 거 조금 걱정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후면으로 넘어가서요, 후면도 이렇게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면 후면 통일성 있는 램프 디자인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후진등, 방향지시등, 반사판까지 그냥 다 여기 한 번에 합쳐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주고 있는데, 방향지시등이 여기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방향지시등 크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여기 있는 게 진짜 최선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디자인 쪽 요소, 이렇게 얇은 램프를 위에다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램프가 밑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세대 코나에서부터 또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 요소, 요 스포일러죠. 잠깐만, 여기 공기 통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뚫려 있을 줄 알고 아이오닉 5처럼 이렇게 물길 날려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혀 있어서 여기 와이퍼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트렁크도 열어보겠습니다. 신형 코나가 모든 면에서 다 커졌어요. 전장도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근데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까지 길어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차에 의하면요, 여기에 골프백이 2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들어간지 제가 체크하려고 골프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이렇게 싹 들어가지 않고요, 살짝 대각선으로 하면 2개까지 됩니까? 제 생각에 최대 2개 진짜 꾸역꾸역 넣어서 들어갈 것 같고, 그냥 골프백 하나 실으시고 여기 보스턴백 하나 실으시고 돈 같은 거 그냥 넣어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뒷자리에 왔는데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너무 추웠어.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1세대 코나에 비해서도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2열 공간이. 제가 성인 남자 평균보다 훨씬 더 큰 185cm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나가 엄청 길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셀토스랑 니로보다 작아요. 그런데 휠 베이스는 60mm 더 길어졌습니다. 무릎 공간 이 정도 들어가면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닌데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좀 편하게 앉아있거든요. 아,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뒷좌석 공간도 마음에 들고요. 또 현대차에 따르면 이게 레그룸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뒷자리에 3명이 앉을 수 있게 숄더룸을 극단적으로 넓혀놨다고 하는데 여기에 3명까지 타면 그것 좀.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이 지금 3단으로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은 뒷좌석까지 따뜻하게 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시승도 시작해보시죠. 원래 시승차를 줄 때 특히 SUV들은 좀 사륜구동 옵션이 있으면 사륜구동까지 이렇게 다 넣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륜구동 차량을 줬다. 아무래도 이 코나가 효율성의 자동차, 경제적인 자동차다 보니까 극한의 연비, 효율 이런 걸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하고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내연차에서 사륜구동을 하면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져서 연비가 좀 떨어지는 좋지 않은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륜구동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사륜구동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런 차이가 아니라 타이어 문제고요. 전륜구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연비를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비는 리셋을 했고요. 굳이 극한의 연비 주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얼마 나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나 하면은 제가 좀 잘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 코나가 한 대 있었어요. 코나 1세대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초보 운전 시기에 그 코나를 타고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코나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좀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형 코나에서 어떤 점이 일단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시승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RPM을 엄청나게 낮게 쓴다는 거예요. 속도는 지금 80km 정도인데 1300rpm을 쓰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낮게 써도 괜찮나? 심지어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가 아니고 그냥 노말이에요. 정말 극한적으로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 세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RPM을 낮게 쓰다가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3.8 이런 엔진들은 시동 꺼짐 이슈도 있다는데 업데이트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코나 80km 속도에서도 1300rpm밖에 안 쓰는 거, 이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미션이 바뀐 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코나에 들어갔던 미션 7단 DCT 미션이었는데요, 이번 신형 코나에 와서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쓰다 보니까 기어비가 조금 더 촘촘해지고 좀 더 연비에 최적화된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속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셀토스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7단 DCT를 빼고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줬잖아요. 그걸 왜 바꿨나, 그 이유를 놓고 보면 사실 기존 오너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DCT 미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주행 환경에서 너무 울컥거리는 느낌이 강해. 7단 건식 DCT 미션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셀토스부터도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새로 셀토스를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단 자동 변속기가 되니까 주행하기 훨씬 더 편하다. 셀토스 같은 차, 이렇게 코나 같은 차에는 DCT보다는 자동 변속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코나를 직접 시승해보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컴포트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런 변속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실 뭐 BMW M 같은 것도 M3, M4에도 DCT가 사라졌어요. 이번 코나도 이렇게 8단 자동 변속기 들어왔지만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RPM을 굉장히 낮게 쓰고 또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가속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연비주행, 크루징을 할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시속 100km에서 한 1700rpm 밖에 안 쓰고 있어요. 시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비를 한번 체크해보면 엄청난 연비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인 연비는 12.2km로 인증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휠이 좀 작은 17인치 모델도 있는데요, 17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를 무려 1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석 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속도로도 한번 주행해보고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3.3km/L?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톨게이트도 빠져나와서 다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차에는 E 하이패스가 적용돼 있죠. 실무 하이패스 카드를 뭐 굳이 빼서 뭐 충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건 좋은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시내로 들어와서 또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냥 쭉쭉 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출력이 아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차에는 1.6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1.6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범용적으로 넓게 사용되는 엔진이거든요. 어떤 차에 들어가나, 일단 요 코나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투싼에도 들어가죠, 스포티지, 셀토스. 좋게 말하면 정말 폭넓게 두루두루 사용되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초반부터 토크가 훌륭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촬영하고 나서 못 업로드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G70 슈팅 브레이크 시승기인데 그때도 이런 길로 안내해줬어요. 일부러 운전을 좀 재밌게 해보라고 이렇게 코스들을 또 소개시켜주네요. 방지턱이 좀 많은데? 네, 과속 방지턱도 한번 넘어볼게요. 세팅 좋은데? 엄청 부드럽게 넘네요. 이렇게 공사장 트럭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과속 방지턱도 한 5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기존 코나에 비해서 엄청나게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엄청 조용해지고 2열에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예전 코나는 2열에 들어가면 그건 앉을 수가 없었어요.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탈 수가 없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나는 뒷자리는 탄 차가 아니지, 앞자리 이렇게 두 명이서 타면서 뒷자리는 뭐 수납하고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좀 충격들, 그리고 이렇게 방금처럼 범핑 됐다가 내려올 통통 튀는 느낌들. 코나라는 차가 원래 이렇게 다이내믹한 자동차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나온 차다 보니까 MVH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코나는 너무 이 승차감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PD님 너무 춥죠? 너무 추울 땐 뭘 해야 된다? 핸들 열선도 켜줘야죠. 엉따도 켜고. 저는 사실 좀 수족냉증이 좀 있거든요. 저는 엉덩이가 뜨뜻한 것보다는 좀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 같은 게 있으면 항상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핸들 열선도 그냥 1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2단계로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점이네요. 아반떼는 이 핸다가 1단계잖아요 코나는 2단계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링. 가속력 좋은데요? 이래서 1.6 터보 타는구나. 2.0 자연흡기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1.6 터보가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은 가솔린 파워트레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왔지만 변속하는 느낌이 있어서 힘이 빠지거나 이런 모습 전혀 안 보이고요. 훨씬 부드럽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포장된 지 굉장히 오래된 길, 그래서 조금 낡은 노면을 달리고 있는데요. MVH 성능에 있어서 코나가 진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 대책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좀 불쾌한 도로? 이거 포장을 왜 이렇게 해놨어? 이런 도로에 와서도 잔 소음들을 굉장히 잘 걸러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랜저라든지 뭐 G80, G90 이런 걸 탈 때 반대파 위상을 싸줘서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하는 그 정도의 정숙함은 아닌데 이전 세대 코나보다는 당연히 더 좋고요.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 비해서도 훨씬 정수성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좋아졌나? 이 차량 플로어에다가 흡음 매트, 흡음재 이런 것들을 다 끼워 넣었다고 해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코나의 승차감이 좋아졌다, 코나의 MVH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후륜, 이 리어에 하이드로 부시를 현대차 최초로 넣었다고 해요. 후륜 하이드로 부시는 뭐냐면 부시가 원래 고무 재질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액체 형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 형태가 이 진동 같은 거를 좀 걸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도어 쪽 고무 몰딩, 고무 마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나? 코나는 이 차체를 가지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동화까지 다 고려해서 차체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거는 엔진 소음, 배기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MVH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가솔린 차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그리고 정숙한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정숙함에서만큼은 탑이다. 사실 저희 PD님이 XM3를 타고 계시거든요. XM3를 탈 때랑은 비교도 안 돼요. 역시 신차가 좋구나. 일부러 악센트 넣어.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놓고 달려볼까요? 불악셀! 지금 오르막길이잖아요. 이 정도 가속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한 정도의 시속까지 올라왔는데 풍조름 같은 거 그렇게 거슬리지 않잖아요. 진짜 MVH에 있어서만큼은 코나가 정말 훌륭한 자동차로 거듭났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파워트레인도 기존 1.6 터보에 비해서 좀 개선이 이루어졌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고 등등의 차이점이 있지만 역시 이 소음 대책이 좋아졌다는 게 이 코나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너무 잘 달리는데? 코나는 재밌는 차구나. 기존에 사실 니로라든지 셀토스 이런 차들을 보면 물렁물렁 하잖아요. 컴포트하게 달리는 게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달리는 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그런 차들인데 코나는 N까지 나온 자동차입니다. 코너링 같은 것도 좋아야 되고 잘 달려야 되고, 그런 니로나 셀토스, 스티볼리, XM3 이런 차들에 비해서 조금 다이내믹한 맛이 있어야 되는 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속을 해보면 다이내믹한 맛이 있습니다. 이 현대차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현대차
차는 110km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거 불안해서 주행 못한다, 고속주행 안전성이 여전히 형편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 코나 전혀 불만족스럽지 않은 파워트레인이에요. 1.6 터보 엔진, 와 너무 훌륭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 이러면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모델은 얼마나 좋을지, 와 이런 것도 정말 기대되는, 지금 정말 주행하기 딱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코나가 이번에 과연 다시 N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전 코나 N의 판매량 정말 처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 N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재밌는 차라면 다시 나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사서 응원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간 단속 구간이었군요. 이렇게 조지고 다니면 안 되는. 어댑티브 크루즈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좀 아쉬워요.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H트랙, 그러니까 사륜구동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들어간 풀옵션 차량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했을 때 내가 지금 차간 거리를 몇 단계로 했는지, 시속 몇 킬로로 세팅을 했는지, 핸들 이렇게 잡아주는 걸 켰는지 안 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계기판을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지금 계기판 위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 위쪽 림이 이 정보들을 다 가려버려요.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 단점으로 보입니다. HUD를 안 넣어줄 거면 이런 정보들을 요 밑에다가 넣어줘면 좋겠어요. 완전 가르쳐요? 아예 안 보여요. 진짜요? 코나 가솔린의 시작 가격 2,537만원입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2,214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기본 모델에서도 323만원 가격이 인상된 겁니다. 323만원이나 인상됐어? 3세대 플랫폼으로 교체되고 편의장비 전자식 기어라든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등등등등이 기본화되면서 가격이 인상된 거는 알겠지만 323만원이나 인상이 됐다고요? 이거 너무 많이 인상된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이 신형 코나 풀옵션 모델의 가격은 얼마냐? 3,667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모델 풀옵션 가격이 3,157만원이었거든요. N라인도 3,233만원이었어요. 400만원이 오른 거거든요,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셀토스랑도 한번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셀토스의 시작 가격 2,160만원입니다. 코나의 시작 가격 2,537만원이죠. 코나가 377만원 더 비쌉니다. 와, 풀옵션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풀옵션 모델 셀토스 풀옵션 3,523만원입니다. 코나 풀옵션 3,667만원이죠. 코나가 144만원 더 비쌉니다. 일단 차이점 같은 경우는요,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사이즈, 셀토스는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코나는 12.3인치가 들어가서 요게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릴렉션 컴포스트 시트가 코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2 들어왔죠. 하이패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셀토스엔 HD, 지금 저희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도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아쉬운 건 이거 HDA1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HDA2가 안 들어갔다고 아쉬워할 것이냐? 니로도 하이브리드 모델까지는 HDA1이거든요. 그런데 EV 모델은 HDA2를 적용해줬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나중에 코나 EV 모델이 5월달에 나오거든요. HDA2가 들어간 거, 그것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코나 저희가 리뷰에서 아직 안 한 게 있죠. 바로 사운드 시스템 체크입니다. 기존 코나는 음향이 진짜 아쉬웠어요. 깡통 중에 깡통 음향, 노래는 그냥 백그라운드로 틀어놓는 정도지 음악을 감상한다는 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나 2세대가 되면서 이 사운드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노래 틀어주시죠. 요즘은 당연히 뉴진스지.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사운드가 너무 괜찮은데? 역시 이 코나의 뉴진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뉴진스에 너무 빠져 살아가지고, 저희가 틀어본 노래가 뉴진스 노래인데 이게 저음역대하고 중음역대가 조금 강조된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스팅을 잘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 차급에서는 코나보다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가진 차는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나 신형 이번에 타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차로 재탄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진 거, 이거 어떡할 거야. 가격이 조금 비싸진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차량의 만듦새라든지 기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기존 코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아졌고, 우리 경쟁 모델인 셀토스라든지 니로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도 손색 없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